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정부 내각 임사검증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한 화가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미술 전시에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회 연곳은 워싱턴 총영사관 그리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이 기간 주미대사는 이 화가의 남편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른바 남편 찬스 의혹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부인 최모 씨의 봄이 온다라는 서영화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미국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한미작가협회의 전시회 노벨리앙스에 초대된 작품입니다. 당시 최 씨는 16명의 중견 작가들과 함께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시를 포함해 최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차례 워싱턴에서 열린 전시에 자신의 작품을 냈습니다. 전시 장소는 한 곳만 빼고 모두 워싱턴 총영사관이나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당시 주미대사는 남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 후보자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미대사로 재직했는데 부인의 미국 전시는 모두 이때 이뤄졌습니다. 부인 최 씨는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부임하기 전엔 서울대 미대 동문전시회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도 부인의 직업을 가사라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미술계에선 작가의 해외 전시 이력이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시를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단체전을 몇 회 했는지, 또 어느 국에서 단체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따라서 한 후보자가 부인이 작가로서의 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부인 최 씨는 한 후보자가 미국 대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2012년 10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일 때 효성그룹과 부영주택 등의 그림 4점을 팔고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취미 활동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작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께서 어찌 보면 끼어들어간 거죠. 남편 찬스를 이용한 거다. 한덕수 후보자 측은 워싱턴 총영사관 로비와 한국문화원에는 평소에도 상시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최 씨는 당시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작품 한 점을 전시에 낸 것으로 안다며 남편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신 대로 재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유명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이때 김 후보자가 이 재단의 동문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의 2016년 미국 코넬대 석사 논문입니다. 감사의 말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해준 한미교육위원 단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70년 넘게 장학생을 배출해왔습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여러 저명 인사들이 풀브라이트 동문입니다. 매년 20명 안팎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최고 경쟁률은 6대1. 연 5천만 원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가족 수당까지 지급되는 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미국 대학 합격에 유리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 후보자의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2013년. 석사 과정 2년 동안 무려 1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동문회가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동문회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단 측은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점수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알려드리기가 힘들죠. 평가 지원 자격이라든가 그런 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고요. 의혹은 또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지난해 1, 2저자로 참여한 논문. 국내 상위권 대학 교수 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교수는 풀브라이트 동문. 2020년 김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1, 2저자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동문 회장 이후에도 2018년까지 한미교육문화재단의 감사를,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한 교수는 함께 논문을 쓴 건 맞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교수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내 역시 2004년 풀브라이트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의 교환 교수를 다녀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장학생 선발 과정에 내부 관련자들은 일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야외체험 학습 같은 교육 활동들도 모두 멈춰 있었죠. 다음 달부터 모두 정상화됩니다. 일선 학교들은 바빠졌는데요.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입니다. 교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공원에서 봄에 피는 꽃과 나무 이름을 배웁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 들었어요? 탈주. 이 초등학교는 개학 이후 하루 최대 130명을 웃돌던 확진자가 최근 한 자릿수로 줄면서 현장 체험학습을 재개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국의 학생 확진자는 3월 셋째 주 4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지난주 4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원격 수업 없이 전면 등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입니다. 그동안 감염 우려로 중단됐던 이동과 토론 수업은 물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야외 활동과 수학여행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의 초중고교 20% 이상이 올해 안에 수련 활동과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거나 그러면 이제 애들 돌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을 좀 덜어드니까. 마스크를 제외한 학교 방역도 크게 완화됩니다. 일주일에 최대 2차례 이루어지던 자가키트 선제 검사는 자율에 맡기고 확진 학생 접촉자 조사도 중단됩니다. 이르면 5월 말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권고로 완화된다면 확진 학생들도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방침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교라든가 기말고사 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집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실내 활동이 많은 학교 특성을 감안해 발열 체크와 급식실 칸막이, 수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군은 일단은 남부 도시 마리우폴 함락을 1차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를 완벽히 점령해야 안정적으로 돈바스 공격에 총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엔 아직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 그리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유충지 마리우폴. 이곳의 아조우스탈 제철소가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의 결사항전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군 지휘관의 통화 내용을 도청해 공개했습니다. Ждем тут сюрпризы от России, 3-тонные с неба. Как бы трясется просто. Сказали сравнять все с землей. 거듭 강화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은 최후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함락이 임박했다는 절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В нас, можливо, залишились лічні дні або години.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до світових лідерів допомогти нам та вивести нас на територію третьої держави. 이곳 지하 벙커에는 민간인 약 1,000명도 대피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보이는 지하실. 피난민들의 옷가지와 샴푸통 같은 생필품들이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양옆으로 침대만 빼곡합니다.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Очень много деток. Они полуголодные. Вывезите нас отсюда. Мы просим. 돈바스 지역 공세를 시작한 러시아는 병력을 추가 투입했고 외국 용병까지 추가해
동남북 3면에서 공격을 감행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무기 지원을 요구한다면 충족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강아지를 끔찍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 땅에 산채로 묻혀있던 개가 구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하천 옆 자갈밭. 개 한 마리가 코만 나온 상태로 묻혀 있습니다. 어제 아침 주변을 산책하던 한 주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새 소리도 아니고 갖고 이상하다 그 소리를 쫓아갔죠. 개라는 건 잘 몰랐고 그냥 코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까만 게. 자갈밭을 파헤치고 개를 구조해보니 등골이 보일 정도로 야위었고 곳곳에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불안 증세가 있어서 좀 떠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피부병이랑 우측 앞발의 상처를 확인해서 발견 당시 개가 묻힌 자리 위로는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학대 목적으로 개를 산채로 묻었을 것으로 보고 하천 주변에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의 등록칩으로 확인된 주인은 구조되기 3, 4일 전쯤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개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유기견의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꽁꽁 싸맨 채 유채꽃밭에 버려놓은 겁니다. 제주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잇따른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